이제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7쪽, 18쪽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7쪽은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생각 열기 한번 볼게요. 자,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이랑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넓이가 더 큰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이랑 5인 정사각형을 비교하면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 더 크죠. 그러면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따져보자. 한 변의 길이도 당연히 똑같이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얘를 B라고 할게요.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어떻게 써야 더 크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A와 B의 값을 이제는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A를 제곱한 게 뭐가 되는 거죠? A 곱하기 A가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는 사각형의 넓이니까 A의 제곱이 3이 된다. 그 말은 A는 누구의? 3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제곱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A를 뭐라고 할 수 있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중에서 변의 길이는 양수니까 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B의 값을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B의 제곱은 뭐가 돼야 됩니까? B의 제곱은 그쵸, 사각형의 넓이 5가 되어야 합니다. 요 말은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B는 누구의? 5의 제곱근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제곱근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B는 양수니까, 변의 길이는 양수니까 루트 5가 되겠죠.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루트 3은 5보다 루트 5보다 작다. 반대로 루트 5는 루트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즉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근호를 씌워도 어떻게 된다? 더 크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정사각형의 넓이와 한 변의 길이로 설명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줄 그어 보겠습니다. 두 정사각형의 넓이와 길이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A가 B보다 크면, 즉 넓이가 더 크면 루트 A가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다. 한 변의 길이도 더 길다. 반대로 변의 길이가 더 길면 루트 A보다 루트 B가 더 크면 그 정사각형의 넓이도 당연히 더 커지겠죠. B가 A보다 크다. 이해됩니까? 여러 가지 예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아까 3이랑 5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10이랑 11 해볼게요. 자, 우리가 루트 10과 루트 11의 값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다만 두 개의 대소관계는 비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 넓이가 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더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뭐 13과 약간 좀 이렇게 분수를 해볼게요. 2분의 25.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볼까요? 루트 13과 루트 2분의 25. 자,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클까? 물어본다면 13과 13과 2분의 25의 크기를 비교해 봐야겠죠. 자, 13과 2분의 25의 크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13은요 1분의 13이라서 분자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주면 2분의 26이에요. 분모가 같을 때 분자가 큰 놈이 더 크죠. 즉 요런 대소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근호를 씌운 거
여기에 근호를 씌운 거 루트 13이 누구보다? 루트 2분의 25보다 크다. 이게 가능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근호안의 수를 비교해 봐서 루트를 씌웠을 때 대소관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성립한다 그랬죠. 만약에 루트 2와 루트 3을 비교했을 때 루트 3이 더 크다면 당연히 3이 2보다도 더 크다. 그 반대도 성립하더라. 요런 내용들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노트 필기할 때 정확히 노트해 줄게요. 이건 교과서에 하는 거는 그냥 설명 들으면서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A양, B양일 때 A가 B보다 작으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B가 A보다 크면 루트 B도 루트 A보다 크다.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면 B가 A보다 크다. 근호를 씌우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근호를 벗길 때도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된다. 둘 다 양수일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한번 필기하고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제곱근의 대소관계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필기. 제곱근의 대소관계. 중요한 포인트는 자, A, B 둘 다 양수일 때 자, A, B 자체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것도 대소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되더라. 근호가 있는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두 수의 근호를 벗겨도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더라.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적어주면 근호를 씌워도 대소관계 변화 없음. 마찬가지로 근호 벗겨도 대소관계 변화 없음. 됐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교과서에 있는 걸로 아까 했던 거 3이랑 5로 3보다 5가 크니까 루트 3보다 루트 5가 크다. 반대로 루트 3과 루트 5를 비교했을 때 루트 5가 더 크면 3과 5를 비교했을 때 5가 3보다 크더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호가 루트 3이 얼마인지 루트 5가 얼마인지 우리가 아직은 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큰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근호 안의 숫자가 더 큰 놈이 근호를 씌워도 더 크더라. 이렇게 대소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뭘 할 거냐면 예제를 풀면서 자, 근호가 없는 수와 근호가 있는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볼게요.
예제 2번입니다. 자, 예제 2번의 1번을 보면 3과 루트 10의 대소관계를 물었어요. 자, 여러분 필기하고 있죠? 같이 필기하고 있죠? 자, 3과 루트 10의 대소관계. 자, 우리 루트 10이 당초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3과 루트 10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호가 없는 수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근호 안으로. 어떻게 근호 안으로 집어넣나요? 그냥 요렇게 집어넣나요? 하면 안 되죠. 이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배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제곱근의 성질. 자, 없던 근호를 막 씌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근호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그렇죠. 근호와 제곱은 상쇄되잖아요. 그래서 근호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제곱도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봤어요? 그러면 얘는 루트 3의 제곱, 3, 3은 9랑 똑같은 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루트 9와 누구를? 루트 10을 비교해보자. 얘네 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자. 요거는 쉬워. 왜? 둘 다 근호 안에 있으니까 근호 안에 있는 수와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비교할 때는 그 근호 안에 있는 수 9와 10의 대소관계를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9와 10을 비교하면 누가 큽니까? 자, 9개보다 10개가 많은 거는 우리 5살, 6살 아들도 압니다. 그러면 10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럼 이 여기에 그대로 루트를 씌우더라도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루트 10이 루트 9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루트 10이 뭐보다? 3보다 크다. 요거를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호가 없는 수와 근호가 있는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근호가 없는 수와 근호가 있는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근호가 없는 것을 어디에 넣어주자? 근호에 넣어주자. 넣어줄 때는 항상 제곱 루트 상쇄를 생각하면서 넣어줘야 한다. 괄호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의 괄호 2번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를 제껴두고 2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만 한번 살펴볼게요. 2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대소관계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하나가 근호가 없으니까 얘도 근호 안에 넣어주자. 그러면 루트 2분의 1에 그냥 넣어주면 안 되고 제곱 루트 상쇄니까 루트 2분의 1에 제곱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루트의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 되겠죠. 얘와 누구를? 루트 3분의 1을 비교해줘야 합니다. 비교해주면 4분의 1이랑 3분의 1을 비교해볼게요. 누가 더 큽니까? 네, 분자가 똑같을 때 분모가 더 큰 놈이 작아지죠. 분모가 클수록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을 하죠. 여기에 그대로 루트를 씌워주더라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죠. 그러면 루트 4분의 1과 루트 3분의 1을 비교하면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2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을 비교해도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를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여요. 자, 두 수의 대소관계에서 양변에 부등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대가 된다 그랬죠. 자, 부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똑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음수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이 루트 3분의 1보다 작았지만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근호가 없는 수는 근호 안에 넣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주의하자. 이 두 가지 잘 유념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 6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기는 여기서 마치고 문제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6번. 자, 문제 6번 보이죠?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고 시간은 3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풀어봤나요? 교과서 18쪽의 문제 6번을 풀어볼 시간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풀 때 흘러나오는 음악은 나름 여러분 머리도 좋아지고 수학도 잘하게 되라고 모차르트 음악을 깔아줬어요. 모차르트 음악 들으면서 열심히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주세요. 수학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 싸움인 것도 있어요. 물론 내가 오래 생각해서 맞는 답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갔을 때 혹은 우리가 중간 기말고사를 칠 때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것도 못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문제를 풀 때 이 속도, 스피드도 조금 중요하다는 거. 수능 때도 항상 수학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훈련 열심히 합시다. 문제 6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자, 먼저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루트 14와 루트 20이 있네요. 자, 얘는 잘 보면 둘 다 근호 안에 있으니까 14와 20의 대소관계만 비교해보면 됩니다. 14보다 20이 큰 건 우리 6살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대로 근호를 씌우더라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 2번 4와 루트 15예요. 이렇게 근호가 없는 수는 어디에 넣어줘라? 제곱 루트 상세를 이용해서 근호 안으로 넣어줍니다. 근호 안으로 슝슝. 그러면 루트 4의 제곱 얼마? 루트 16과 루트 15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6과 15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니까? 16이 더 크니까 여기에 근호를 씌운 것도 그대로 대소관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루트 16은 4와 같은 놈이죠. 두 개를 비교해도 4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분의 2와 루트 5분의 1입니다. 이번에도 5분의 2가 근호가 없네요. 그럼 얘는 제곱 루트 상세를 이용해서 루트 5분의 2의 제곱이랑 루트 5분의 1을 비교해 줘야 됩니다. 자, 근호 안에 있는 거 5분의 2의 제곱은 5, 25분의 2는 4가 되겠죠. 그리고 5분의 1. 요 근호 안에 있는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볼 건데 분모가 달라. 분모가 다를 때는 뭐 해줘야 된다? 통분해줘야 되죠. 자, 5를 25로 만들어 주려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주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5, 25분의 5가 되겠죠. 자, 이제 두 수 25분의 4와 25분의 5를 바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가 큰 놈이 더 크겠죠. 따라서 루트를 씌운 것도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루트 25분의 4는 5분의 2와 같은 아입니다. 이렇게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즉 5분의 2는 루트 5분의 1보다 더 작네요. 마지막 가로 4번입니다.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래서 4분의 3과 루트 8분의 5를 먼저 비교한 다음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부등호 방향을 마지막에 반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과 루트 8분의 5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놈이 근호가 없네요. 그러면 루트 4분의 3의 전체의 제곱을 해줘야 되고요. 루트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둘 사이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의 제곱은 4, 4, 16분의 3, 3은 9 되고요. 8분의 5와 16분의 9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통분을 시켜줘야겠네요. 8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를 곱하면 16이 되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주고 그럼 얘는 16분의 10과 같은 수입니다.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가 큰 놈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따라서 16분의 9와 8분의 5를 비교하면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여기에 뭘 씌워도 근호를 씌워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트 16분의 9는 아까 4분의 3과 똑같은 놈입니다. 이렇게 성립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곱해줘야 된다? 양변에 뭘 곱해준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기억나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루트 8분의 5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이렇게 풀이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이 크는 수학을 볼게요. 생각이 크는 수학을 보면 민정이랑 정호랑 제희가 얘기를 나눠요.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중에서 잘못 말한 사람이 있대요. 잘못 말한 사람을 찾고 그 내용을 바르게 고쳐보자 라고 했죠. 자, 이 내용은 형성평가에 1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 1번에 잘못 말한 사람을 찾고 그 내용을 바르게 고쳐주세요. 저번 시간에 55분짜리 수업을 보고 너네가 너무 담임선생님들한테 이게 실화냐고 기염을 토했다는 말을 듣고 이번 수업은 조금 짧게 하려고 내용을 줄이긴 했는데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형성평가 과제 잘 풀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퀴즈를 냈었는데 2명이 답을 줬어요. 그때 촬영했던 교실이 몇 학년 몇 반 교실일까요? 퀴즈를 냈죠. 2명이 3학년 1반이라고 했는데 땡입니다. 자, 몇 반일까요? 3학년 1반은 아니었습니다. 그 교실은 바로 3학년 3반 교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는 뭐냐면 선생님은 3학년 부담임입니다. 3학년 부담임인데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3반 중에서 몇 반 부담임일까요? 오늘 퀴즈도 형성평가 풀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공부 열심히 화이팅!